투자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일까요? 오직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만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60대라는 나이에 그것도 아주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수백 배의 자산을 일군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마무리나 휴식의 단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투자라는 단어는 변동성, 위험, 그리고 복잡한 기술적 분석과 같은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기 마련이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들은 바로 그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산산조각내는 놀라운 사례들입니다. 여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경제적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최신 주식 거래용 스마트폰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지혜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얼마든지 존재하며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의 비범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투자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도 얼마나 뜨거운 기회가 숨어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느림의 미학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장기가치 투자자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교외,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딸린 주택에 사는 김영수 씨의 아침은 언제나 차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는 신문 경제면을 펼쳐들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지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나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이죠. 그의 서재 한편에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재무제표 관련 서적들이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는 꼼꼼하게 그어놓은 밑줄과 자신의 생각을 적은 메모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화려한 차트를 분석하는 대신 기업의 재무 건전성, 꾸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철학과 비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사귀듯 자신이 투자할 기업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던 겁니다. 그의 통장에는 수십 년간 매월 거의 같은 날짜에 소액의 투자금이 이체된 기록이 빼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주식 계좌 그래프는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굴곡과 하락을 겪었지만 수십 년이라는 긴 시계열로 펼쳐보면 결국 장엄하게 우상향하는 거대한 산맥과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투자의 본질이란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믿고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평온함과 인내, 그리고 깊은 확신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결과는 속도와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살아온 박철원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전문 서적과 논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재는 일반적인 소설책이나 인문학 서적 대신 반도체 공정,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관련된 두꺼운 원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특정 기술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측하고 그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데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외기술 박람회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 그 박람회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퀴퀴한 기계 냄새와 젊은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박람회장 구석, 작은 부스에서 그는 그 스타트업의 대표와 몇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젊은 대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박철원 씨는 이 회사의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금 일부를 떼어내 그 회사의 초기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 뒤, 그 작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소재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술 제휴와 투자를 제안했고 회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성, 혹은 누구보다 깊이 파고든 취미생활 속의 남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숨겨진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한 역발상 투자의 용기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정희 여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경제 위기들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위기 속에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은퇴 후 또다시 세계 경제에 아문이 들이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주가 폭락 소식을 떠들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현금을 가지고 자신이 오랫동안 눈여겨봤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경제 지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반등한 것은 바로 그녀가 헐값에 사들였던 우량 자산들이었습니다. 공포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보여준 작은 용기는 위기가 지나간 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발상 투자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중의 광기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분석에 따라 냉철하게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거의 실패와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바로 그녀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발견한 더 깊고 단단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투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자본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핵심은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려는 지혜,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빠져 뒷걸음질 칠 때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경 속의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이 평범한 노년의 투자자들을 비범한 성공으로 이끈 공통된 원동력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영수 씨의 꾸준함과 박철현 씨의 전문성, 그리고 이정희 여사의 용기는 서로 다른 능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져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 주변 사람들의 불안 섞인 조언, 그리고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과 같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그리고 스스로 세운 원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의 불빛 하나만을 믿고 묵묵히 항해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수많은 모니터를 띄워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래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식은땀을 흘리는 젊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의 마음은 탐욕과 공포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김영수 씨가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간밤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거목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 역시 이 나무들처럼 비바람을 견디고 꾸준한 양분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의 대비는 투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들이 은퇴 후 투자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불어난 자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삶의 활력과 계속되는 성장이라는 감각이었죠. 은퇴라는 이름 아래 사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인 삶을 살기보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씨는 새로운 기술 논문을 탐독하며 젊은 엔지니어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이정희 여사는 과거의 경제위기 데이터를 복귀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과 비교 분석하며 마치 역사가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을 얻었을 테고요. 그들에게 투자는 더 이상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를 시험하며 평생에 걸쳐 배움을 이어가는 하나의 즐거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세포는 쇠퇴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욱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정점을 30대, 40대로 생각하고 그 이후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결코 과거의 특정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60대, 7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고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젊음의 열정과 패기는 없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선물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젊은 투자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경륜이 만들어낸 진정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이 증명하는 것은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비밀스러운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본질을 꿰뚫는 장인의 정신, 그리고 위기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안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개척자의 용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투자 철학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투자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이처럼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외부의 시선과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바로 그 눈부신 가능성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준 셈입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거둔 결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존재의 충만함을 얻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시간을 거쳐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지혜를 쌓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삶의 깊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